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던 2018 남북 정상회담은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깜짝 이벤트부터 판문점 선언까지 전문가 보시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짚겠습니다. 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위원,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통일연구원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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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남북 정상 간 처음으로 부부 동반 환영 만찬이 성사되며 생방송으로 볼 수 있었던 리설주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침에 남편께서 시간 갔다 오셔서 윤 대통령님과 함께 김치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회담도 잘 됐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되도록 옆에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한 일도 없는데 부끄럽다. 그리고 리설주가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켜서 남편께서라고 한 부분이 인상이 깊었는데, 자, 김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통상 저런 자리라면 국무위원장께서 이렇게 이제 공식 직함을 부르는 것이 그렇죠. 뭐 통상적인 관례인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김여정 본인이 이제 호칭이 지금은 리설주의 말을 여쭤본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전선동부가 있어서 이런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사전에 정리를 했겠죠. 정리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부르죠? 그걸 감안을 해본다면 뭐 북한보다는 개방적인 한국 사회를 감안해서 좀 더 정감이 가는 호칭을 부르자. 막 이렇게 해서 남편께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한 것 같고요.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는 남편한테 남편이라고 불렀으니 뭐 문제가 없는 거죠. 북에서도 뭐 그냥 남편으로 부르죠, 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이죠. 그러니까 주인으로 우리 부릅니까? 세대주께서, 그러니까 우리 세대주가, 우리 주인이. 세대주란 표현은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탈북민들한테. 네. 그러니까 호주제가 없어졌거든요. 50년대 중반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국의 여성 학계에서는 굉장히 그걸 부러워했는데 저기는 호주제가 없어졌는데 왜 우리는 호주 밑에 여자가 들어가느냐. 그런데 호주제가 없어지기만 했고요.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주인이, 우리 세대주가. 우리 주인이 세대주가.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함경도 지방에서는 우리 나그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못 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그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나그네 왔다 가는 사람이어서. 근데 진짜 일상적으로 나그네라고 합니다. 남편이란 표현을 썼다는 거는 그만큼 이 남한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을 한 것 같은데. 드라마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사실 리설주 여사 사실 벤치회담 끝나고 곧바로 판문점에 왔거든요. 그래서 미리 오전부터 근처에서 좀 대기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네요. 같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적어도 그 통일각 정도에서 미리 와서 기다렸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담이, 그러니까 오전 회담이 12시경에 끝났잖아요. 근데 12시경에 끝나고 그 차 타고 오는 남편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같이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건 뭐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 차 타고 오는 남편을 맞아서 어땠느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근데 저는 남편을 남편이라 부른 건 하나도 안 이상한데 남편께서. 네. 남편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도록 옆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굉장히 철저하게 조력자로 딱 위치 지어서 나는 이렇게 그 옆에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자기 위치를 딱 한정 짓는 걸 보고 저거는 이제 계산된 행동이다. 계산된 행동. 그냥 나온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선전부에서 이미 다 계획을 연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반려견 마루와 함께 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향하는 이 배웅 모습이 또 사진으로 공개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자, 사진을 잠깐 볼까요? 네, 조금 있다가 올라올 것 같고, 일단 리설주가 차에서 내릴 때 보면은 경호원이 오른쪽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멀리 오게 되는 그런 동선인데요. 그런데 왼쪽 문으로 내렸어요. 리설주의 등장은 이거야말로 그 북한판 선전선동에서 그 동영상, 현장 스케치 그림이 어떠한 임팩트를 주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다. 그래서 이설주의 등장은
이 자유세계 미디어의 속성과 생리를 너무 잘하는 거다. 계속 회담만 하면 지루할 때 성공의 메신저로서 딱 나타나는데 이른바 그 군에서도 그 사령관석은 오른쪽은 철저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고 왼쪽으로 내린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딱 정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그 겸손한 모습을 연출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을 봤을 때 이 좀 남북 정상에서 판문점의 이 모든 행보나 동선이 정교하게 기획된 드라마틱한 연출이고 그중에서도 핵심은 뭐냐 감성 터치다며요. 감성 터치다. 이게 쭉 남성적으로 하다가 여성이 딱 나타나서 분위기를 이제 그 축제의 무드로 나가는 이런 유화시키는 그 김정은의 조금은 딱딱한 이미지를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보이는 그런 퍼스트레이디 이미지가 아니고 한국적 정서에 맞는 맞춤형 메시지였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도로 계산된 측면이었고 이것은 뭐냐면 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베이징에서의 그 리설주 효과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재현해 보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각적인 포석이고 많이 연습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동선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역시 그 성악가 출신의 가수를 해서 그런지 스테이지에서의 몸짓이라든가 여디 바디랭귀지 자체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을 표출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차량 뒤편에 오른쪽으로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 자리가 혹시 이 수령의 자리다 보니까 리설주가 저 자리에 못 앉고 왼쪽에서 앉아 있다가 내리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뭐 그럴 수 있죠. 차를 항상 타고 다닐 때 본인은 우측에 앉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정은 자리가 좌측이죠. 그러니까 타는 좌석에서 보면 그러니까 좌측에 앉는 좌석은 항상 그 자리가 본인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저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비치돼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쓰는 여러 가지 물품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을 거예요. 저 안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자리가 배정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곳은 정말 그 만약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북한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원래 자기가 평소에 탔던 자리를 앉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석을 좀 비워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이 리설주 여사는 살구빛 의상을 입었고 또 김정숙 여사는 하늘색 옷을 입었습니다. 둘 다 파스텔 톤이어서 잘 어우러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미리 이런 패션도 좀 사전에 조율됐을까요? 저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제는 막 너무 일이 바쁘게 진행 중이니까 잘 못 살폈는데 어제 밤부터 그러니까 저 사진과 그다음에 네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이 딱 나오잖아요. 마치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 부모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 파란색 계통이긴 한데 색상이 그닥 진하지 않고 이렇게 분홍색은 아니고 약간 살구색 그런 드레스인데 그것도 역시 그 색상이 진하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컬러가 우리 김정숙 여사 컬러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있죠. 반면에 저쪽에 이설주 여사는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젊은 여성,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 30대 안 된 젊은 여성에 맞게 허리선이 하이웨이스트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김정숙 여사는 무릎 아래까지 이렇게 긴 옷이거든요. 저런 거는 계산을 했을까? 저기까지 계산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 예측이지만. 근데 계산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기본적으로 남편 와이셔츠나 이 넥타이 색상에 맞춰서 여자 옷 색깔을 맞추는 것 정도는 계산을 합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안 이상했어요. 근데 이게 양쪽 여자분의 의상을 이렇게 컬러를 세우고 내리고 뭐 하이웨스트에 이렇게 내려가고 저것까지 계산을 했을까? 저거 누가 계산했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나중에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루를 데리고 이 김정숙 여사가 나오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김정숙 여사는 뭐 오후 지나서 판문점으로 온 것 같아요. 저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평상시 입는 옷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어디 가시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입은 옷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전에는 이설주 여사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 계셨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아마 중간에 연락을 받고서 준비하고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아침에 출발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혼자 출발하신 것 같고 이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마 김정숙 여사가 이설주 여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동행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리설주의 경우에는 이 남한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온 거죠. 13년 만이요. 예, 2005년도에 인천 아시안 게임의 청년 학생 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응원단입니다. 응원단의 일원으로 왔고요. 그 당시에는 북한의 예술 전문학교인 금성학원 1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학년 학생으로서 응원단으로 왔었고 그게 우리 영상에도 많이 지금 나오네요. 그렇죠. 영상에 나오는데요.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맞습니다. 육상 선수권 대회. 2005년이죠. 2005년도에. 그래서 13년 만에 이제 영부인의 모습으로 다시 오게 된 거죠. 저 당시에는 이제 김정은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퍼스트 레이디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마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퍼스트 레이디로 해서 다시 오게 돼서 본인한테도 뭐 감회가 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제 사실 계속 온화한 미소를 보여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흐뭇한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만찬에서 가장 좀 환하게 웃으셨던 것 같아요. 리설주 여사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엄마 미소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이제 그 만찬장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학생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생인데 오연준 군인데요. 이게 이분이 이 학생이 어디 출신이냐면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마도 팔도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팔도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랬지만 제주도가 제외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 학생을 데려온 것이 아마 제주도도 팔도에 하나로 집어넣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와서 노래를 두 곡을 불렀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 아마 이제 봄을 상징하는 노래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동요인 고향의 봄을 불렀죠. 이 두 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이설주 여사가 저걸 보면서 엄마 미소를 띄었다. 이설주 여사가 이제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저렇게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빠입니다만 저도 아이가 저렇게 부르면 참 흐뭇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성인이 부르지 않고 어린 아이가 저런 노래를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좀 자기 아이 생각도 났을 것이고 엄마로서의 마음이 아마 보여지지 않았나 미소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 화합과 희망,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김광석 4집에 수록돼 있던 노래죠. 자,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공 분야라서 아무래도 공연에 좀 더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베이징 방문 때도 그 시진핑 주석의 부인이 가수 아니겠어요? 펑예리가. 그리고 본인도 은하수 관현악단 출신의 성악을 전공한 가수였기 때문에 공연 자체에 관심이 많고 이 전반적으로 2018년 1월부터 계속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된 것에 항상 문화 코드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 사랑의 감성을 터치를 장악하면서 자연스럽게 옛날같이 우리 민족끼리를 막 강조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것을 늦게 나오고 하는데 왜 자꾸 어린이들이 등장하느냐. 화동이 등장하고 어린이들이 등장하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간다. 이게 지금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설주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이고 이것이 하나의 아젠다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미리 다 이렇게 된다고 하고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교하게 기획된 우리 행사 기획팀의 의도도 작용을 했지만은 이 탑다운 형태의 정상 간의 신뢰감 구축이라는 게 가장 여성스러운 그런 감성적인 같이 벅합이 되면서 우리 남북한 전체 8천만 민족의 반 이상이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먼 파워가 더 써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에서 이 메시지가 워싱턴의 멜라니아 여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게 같이 그림이 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쪽은 동양미 하나는 서양미를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이 이설주의 등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국제 무대의 정상 국가로서의 북한의 이미지를 이 카드로 완전히 다시 각인시키겠다는 그런 배려도 또 같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건 모르겠고 저 동영상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 주민들한테 다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USB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조선중앙방송에서 어느 정도 보여줄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네 분이 찍은 사진 정도는 많이 돌아다닐 텐데 저 영상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저 머리 이렇게 풀어 헤쳤잖아요. 저거 북한에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자들한테. 아, 그렇습니까? 네. 여자들이 머리를 묶거나 아니면 아예 묶거나 아예 빠글빠글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은 머리를 빠글빠글 파마를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바람에 이렇게 맞서서 있는데 머리가 안 흔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빠글빠글, 그러니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어야지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여자들 돌아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모습이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단속할 때 뭐라고 하면서 단속할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거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만찬 참석자 중에 좀 눈에 띄는 다른 분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어제 만찬 참석자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인물 바로 현송월 단장입니다. 어제 판문점 만찬장에 평양 공연 참석자인 조용필 씨도 참석을 했는데 현송월 단장과 기습 듀엣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조용필 씨가 이제 저기 참석을 했었고요. 아마 이제 지난번에 봄이 온다라는 공연에 북한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한 내용이 있어서 아마 서로의 잘 알기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또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인연으로 가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용필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현송월 단장한테 같이 좀 부르자 듀엣을. 그래서 지난번 그 봄이 온다 공연 끝나고 북한에서 만찬 때 두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어제도 같이 불렀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좋아했던 애창곡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니까 또 감회가 깊었을 것이고 또 현송월 단장과는 그전에도 한번 또 듀엣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용필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마 두 사람이 같이 부르는 것이 남북 화합의 하나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기념적인 노래였기 때문에 아마 어제 같이 부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두 분이 같이 부른 노래 많이 듣고 싶으실 텐데 영상은 아직 없어서 대신에 이 조용필 씨가 평양 공연에서 부른 그 겨울의 찻집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뜨거운 일은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 자, 조용필 씨 어제 판문점 방문이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평양 방문 때는 이 몸이 안 좋아서 옥류관 냉면을 먹지 못해 상당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어제는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그날 그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공연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감기 이제 걸리셔가지고 공연 겨우 하고 그냥 호텔에 누워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었지만 그때 이제 공연 끝나고 우리 대표단들이 함께 가서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못 먹어서 아쉬웠다 했는데 어제는 드디어 드셨습니다.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제명기가 어디서 제명기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판문각에서 직접 뽑아가지고 아마 접대를 한 것 같은데 뭐 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양이 좀 부족했다는 말이 있고요. 맛은 있더라. 그런데 양이 좀 부족해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현송월 단장 어제 만찬장에서 또 셀카 장인으로 등극을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여러 SNS에 현 단장과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은 경력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도 잡고 뭐 그러는 거 보면. 그런데 이게 딱히 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북한 주민들 중에서 전화기가 뭐 알려진 거는 지금 400만 대에서 500만 대 정도가 풀려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사진 찍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오히려 이게 전화기가 모든 사람이 익숙해지기 전에 한 400만 대, 500만 대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진짜 전화기 들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멋있어 보이잖아요. 많이 했을 것 같으니까 익숙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네, 김철우 의원님 어제 현송월 단장이 탁현민 행정관을 향해서 또 다음 평양회담 깜짝 쇼를 예고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감성을 잘 조율하면서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이거 어떤 기승전결을 몰아가는 능력이 뛰어난데 그거에 비해서 현송월도 공연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실제 노래도 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이라고 그랬고 출발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방면의 교류 협력이 됐을 때 이 일관된 주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배려하면서 김정은이 지침을 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봄이 온다. 근데 가을이 왔다. 그때는 뭔가 성과를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스포츠 문화 교류 행사가 있지만은 앞으로 이 2028년 시작이 이제 평창 이전에
이제 문화 공연으로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것에 어떤 평양 공연을 아마 대대적으로 기획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동석하게 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9월에 평양에서 회담이 또 예정이 현재로서는 돼 있는데 9월도 많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어떤 공연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자 어제 회담 시작에 앞서 누구보다 큰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두 정상도 김 부부장을 언급하면서 회담장 분위기를 풀었는데 윤영찬 수석의 이야기 듣고 옵니다. 김 부부장은 남쪽에서는 아주 스타가 되었다라고 말했고 큰 웃음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위원장 부부장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부서에서 말리마 속도전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남과 북의 통일의 속도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 말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의 소속이 뭔지 확인이 됐는데 자, 말리마 운동이란 얘기가 말리마 속도전이 나왔어요. 네. 뭐 북한에서 그런 용어는 여러 번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과거에 그 1990년대 중반에 그 고난의 행군 시절 때도 속도전, 전투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 2009년에도 뭐 150일 전투, 100일 전투 쭉 나왔죠. 이제 그런 것을 생산해내는 부서가 바로 선전선동부인데 지금 김여정은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는 거죠. 통상 북한에서 중요한 부서에 그 장자리가 비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수령님 본인이 이 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얼마나 수령과 가까운 자리에서 그 일을 맡고 있는가 상상할 수 있는데 뭐 이번에도 당연히 총지휘를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부서에서 말리마 속도전이란 말을 만들었다. 딱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를 했던 건데. 네. 그런데 어제 굉장히 사실은 거의 밀착 수행, 비서실장 같이 붙여 다녔는데 사실 뭐 꽃다발을 전달하거나 펜도 주고 장갑까지 주고 정말 밀착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그렇습니다. 과거 북한에서 열병식 같은 거 행사할 때도 뒤에서 그 천방지축으로 들락날락하는 모습인데 어저께도 레드카펫을 직접 본인이 밟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연출되는데 그만큼 밀착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이것이 단순한 석이나 비서 역할이냐 아니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미디어에 노출을 해서 그런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는 동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중요하게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의 경우는 하나의 그런 어떤 중요 인물과 역할론을 부각시키면서 이 소통 채널의 창구. 그러니까 지금 대남 특사로 왔을 때도 공항에 첫 도착을 했는데 김영남参议위원장하고 서로 자리를 양보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청와대 들어갈 때 본인이 주인이고 조인이 특사자기라는 걸 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고 그 복심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다는 측면에서 선전선동부뿐만 아니고 일정 자체도 전부 챙기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김여정의 행보를 단순한 여성의 북한 사회에서 역할 이런 걸 부각하는 측면 플러스 권력을 공고화하면서 앞으로 국제사회 다양한 대외 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이제 개인의 신체적인 임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 소통 채널의 아주 중요 중추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게 그 스타가 대중적 인기 스타가 아니고 상당히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바로 김정은한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감정 소통의 핵심 채널로서 위상을 자리매김시키려는 그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뭐 천방지축 이미지로 뭐 비치기는 했지만 사실 어제 이 회담에 3대3 회담에 앉았다는 의미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2018mm 그 테이블에 양쪽에 3명씩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총 6사람이 그 테이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진 나온 거를 이렇게 보시면 혼자 계속 메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쓰는 게 없어요. 김영철 통전부장은 뭘 안 써요? 네. 이쪽에서도 우리 쪽에서도 뭐 이렇게 끝까지 메모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대부분 보면 특히 자기 오빠가 뭐라고 얘기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쓰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저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저 사람은 물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옆에 임종석 실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눈빛만 보내도 뭔가 알아서 해줄 사람이 항상 있는 것도 좋지만 그다음에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사람의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저 그 김정은 위원장 남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부모님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주변에서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는데 젊은 나이에 지도자는 됐어요. 항상 사람들을 대하면서 위엄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내가 뭐라고 제대로 말했어? 나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앞뒤에 말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 이걸 누구하고 마음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동생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위안이 되고 괜찮아, 잘했어.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어제 국군 의장대 사유를 할 때도 리선권 위원장을 밀치고 좀 자리 싸움하는 자리를 안쪽으로 좀 잡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언론에 조금 더 노출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좀 의도되지 않은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내 자리가 여기쯤이야. 그리고 언제든 그 오빠하고 이렇게 이 손짓이나 눈빛으로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야. 내가 여기서 봐야 잘 보여. 이런 거를 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드는 게 지금 본인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그냥 맞춰줘요. 지금 말씀하신 맞춰줍니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북한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물론 직책은 부부장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김정은의 바로 측근에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김 회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자리에서 그런 걸 보면 김 여정이 갖고 있는 북한 내 위상이 그냥 단순히 부부장이라는 직책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권력의 가장 실세로 부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 김여정이라는 인물과 이설주라는 인물이 북한 여성들이 지금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은 그 보조자로서, 아내로서, 조력자로서 일이 잘 되게 뒤에서 숨어서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자리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그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전통적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한 사람은 전문적 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유능하고 능력을 갖추고 있고 물론 혈연 관계여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혈연 관계가 아닌데 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거든요. 앞으로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만찬장에서의 목소리부터 듣습니다.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는 북측 속담이 참 정겹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강토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나는 오늘 합의한 대로 앞으로 수시로 때와 장소에 가림이 없이 그리고 격식과 틀이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우리가 함께 갈 길을 모색하고 의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아무 때든 우리 두 사람이 전화로 의논도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꼭 보여주고 싶으며 또 보여줄 것입니다. 자, 김 원장님,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언행과 얼굴 표정에서 저는 희망감도 느꼈고요, 걱정도 느꼈고요, 어떤 결의 같은 것도 느꼈어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감정이 교차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희망 쪽은요,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평화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 그것이 진짜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나라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일을 시작했더라면 상당한 어떤 희망, 새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 이런 걸 지금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걱정, 우려 이런 것도 은근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 정부 정권들이 과거에 걸어왔던 길을 180도 바꾸어서 반대로 간다는 것이 북한 체제상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부적으로 어떻게 설득하고 결속하고 다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많은 걱정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결의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그림이요. 평양 정권의 거대한 어떤 업무 마스터 플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매우 전향적인 정부가 들어왔고 또 이 국제 제재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웠고 이런 시점에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러면 한국 정부를 이용해서 한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현혹하고 또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남한 사회를 변모시켜 나가겠다. 자, 김 원장님 지금 나가고 있는 장면이 어제 도보다리 위에서 있었던 이른바 벤치 회담인데 30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가장 궁금한 것. 아직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속마음이 뭔지를 저희가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텐데 아마 저기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어색하지만 반드시 짚어야 될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라면 지금 뭐 한국 국민들은 핵 폐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을 원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하면 미국하고 대화할 것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양해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기대감이 이런데 이런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테이블 위에 뭐가 놓였을지도 좀 관심이었는데 뭐 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 수건도 있는 것 같고 혹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금연을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재떨이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금연은 안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기서 담배를 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의 표현은 했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꽤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 사이에 담배 피웠다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거 담배 피시는 분들은 굉장히 괴로운 일일 텐데 저렇게 하는 거를 봐서 이제 뭐 어쨌든 아버지 뻘의 상대방 카운터파트를 만나서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 피는 장면은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참은 거? 그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담배 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참지는 못해요. 어딘가는 몰래 피웠겠죠. 뭐 추측입니다만. 저도 담배를 못 참거든요. 피우고 싶을 때 어딘가는 숨어서 피웠는데. 그러면 통일각이나 뭐 판문각 쪽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겠습니다. 배려를 해야죠. 자, 이 시간만큼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경호 요원도 없이 오롯이 혼자 이 문재인 대통령과 30분 동안 대화를 한 시간인데 자, 김정은이 우리 보도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관련 발언 들어봅니다. 두 분 아까 저쪽에 다리 건드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봤습니다. 얼마나 평화롭던지. 근데 무슨 말씀으로 오가는지. 벌써 나왔습니까? 오면서 봤습니다. 무슨 말씀 하는지 막 가슴. 우리 뭐 피해서 카메라 피해서 멀리 봤대는데 그게 나왔구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번영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뭐 했다면 성공한 걸로. 그럼요. 네, 호칭이 좀 궁금한데 김정은은 계속 문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님을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위원장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호칭이 그렇게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그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 대통령님 대통령이라는 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은 이제 또렷하게 들리는데 대통령님이라고 했는지 대통령이라고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대통령께서 하는 거하고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얼굴을 보면 문 대통령 얼굴을 보면
아버지 같은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기는 참 이렇게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굉장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라기보다는 이게 중간중간 우리 대표로 나왔어. 나도 위원장이야. 이런 생각을 중간중간 자각을 하면서도 그 막상 이제 저런 자리에 가면 관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나이에서 그 배어 나오는 관록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장 속에서 나름 중심을 잡고 여유를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모습이라고 보이지 이렇게 그 존경심을 잔뜩 담아서 의식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한 거로 저는 해석은 안 했습니다. 자, 오늘 노동신문이 또 공개가 됐는데 김 원장님 1면부터 4면까지 어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의 그 보도 태용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비핵화에 대한 얘기들을 남북한 간에는 계속 하면서도 북한 내부에서 매체들은 비핵화 얘기를 일체 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보도들 쭉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 걸 보면 뭐 북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 출발이 되는데 동참하겠다. 뭐 전 국민이 동참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아마 저렇게 보도를 한 것 같고요. 뭐 이제 다가오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뚜껑 열고 봐야 되죠. 열어봐야 하는 거죠. 아직 뭐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올 9월 있을 남북 정상회담까지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사실은.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